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고구려 부여 건국 신화를 한번 살펴보자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무언가 그 식민사관 내지는 꼭 식민사관 학자들이 아니더라도 현재 그 한반도에 그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무언가 자충수가 자꾸 보인다. 그래서 고구려 부여와 고구려의 건국 신화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살펴보면 더 많이 보입니다. 보세요. 자, 부여와 고구려의 건국 신화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부여와 고구려의 건국 신화는 모디파이 한 거다. 쉽게 말하면 고구려 건국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부여 건국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하나를 베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절대 아니에요. 왜 절대 아니냐면 이 두 개가 그 갖는 공통점은 물론 뭐 알을 낳고 어쩌고 그런 거라 그러지만 그 고대 국가의 그 건국 신화에 알 낳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박혁고세도 결국 알에서 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김할지도 알에서 난 거. 이게 알에서 나고 뭐 어쩌고 그래서 그렇다. 그다음에 또 이제 강을 건너는데 염리수, 염리대수 또는 뭐 이 엄사수의 일이자 물고기 뒤에서 자기를 추적군이 쫓아오는데 그 물고기들이 자라랑 이렇게 다리를 놔서 건너갔다. 그것도 똑같다. 그래. 근데 그것도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요. 심지어는 그 성경의 성경에 그 홍해를 가로지르는데 그냥 쫙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갖고 무슨 뭐 베꼈다 어쨌다 그러는 건 조금 무리죠. 그건 무리고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되냐 아니냐 그런 걸 따져야지. 근데 그 건국신화라는 게 따지기 시작하면 합리적인 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합리적이면 신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죠. 합리적이면 역사죠. 그렇죠? 유일하게 건국 설화가 없는 건 백제예요. 백제. 왜? 백제는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소선호의 아들로 이제 소선호가 시집을 가는 바람에 뭐 고주봉이 양자로 받아들였지만 비류와 온조를 아들로 받아들였다가 그 두 사람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거기는 건국신화 내린 건국설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다 시조는 어디선가 좀 신비롭게 나와야 이게 좀 뭐 좀 드라마처럼 보이는 거라. 그래야 좀 신비롭고 이래야 무슨 뭐가 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그 엄마가 났어.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미화시키고 이런 거에서 사실 신화적인 요소 그리고 우리가 빼야 될 요소를 빼고 보면 나라의 건국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여는 탕리국의 시녀가 하늘에서 계란 크기만한 기운이 내려와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란 크기만한 기운이 내려와서 임신을 했어? 근데 이게 몽골 신화랑 똑같아요. 몽골도 이런 식이에요. 큰 기운이 내려와서 임신을 했다. 그를 가축우리에 버려도 돼지와 말도 돌보았고 동묘이라 이름 짓고 소와 말을 돌보는 일하다가 죽이고 가자 이제 도망가서 어모수에서 물고기 등에 도움을 건너서 부여에 도읍하고 왕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운이 내려서 임신했는데 사람을 낳으니까 가축우리에 버려도 돼지와 말이 오히려 온기를 뿜어서 돌봐줬다 그러죠. 그리고 밟지도 않고 막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보통이 아니다. 당연하죠. 계란만한 크기의 기운이 내려서 임신했는데 그게 보통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계란 크기만한 이런 건 다 빼고 좌우간 범상하지 않은 인물이 태어났다라고 여기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동명이라고 줬어요. 그런데 동명이라는 말은 그때 신성한 존재를 의미하는 보통 명사라 그래요. 이것이 단지 신채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단지 신채호 선생님은 뭐라 하시냐면 밝음을 뜻하는 거다. 결국 부르랑 마찬가지다. 그 단군이랑도 마찬가지다. 의미는 단군 자체가 밝은 임금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동명은 활을 잘 쏘는 거야. 근데 동명이 이러다 보니까 동명이 잘못하면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으니까 동명을 이제
뭐 음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어찌어찌 하려고 그러니까 동명이 도망치다가 어모수라는 데 이르러서 난감한 거죠. 뒤에 적군은 쫓아오는데 당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랬더니 물고기랑 자라가 착 올라와서 다리를 놔줘서 그걸 건넜다. 이래서 부여까지 와서 부여에서 지배하게 됐다. 도읍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탕미국에서 동명이 올 때 부여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부여에 도읍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도시 이름이 이렇게 여러분 저 고대 국가를 잘 보시면 도시 이름이 나라인 것도 많아요. 소국들이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고조선 얘기할 때 소국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특히 고조선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나라인 번조선이 또는 막조선 또는 진조선이 세 개가 합해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 하나의 조선을 이룬 거다. 소국들이 좌우지간 그 뭉쳐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마한도 마찬가지고 백제는 마한 중에 하나였었죠. 진한, 변한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한은 54개의 소국, 진한은 12개, 변한 12개 이렇게 해서 24개의 소국이 그 남쪽에 우리 한반도에 자리했었다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소국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부여는. 그러니까 부여는 신조선을 이루는 소국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두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는 다음에 해야 재미가 있으니까 하나 꼭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런데 부여는 부여인데 또 동부여가 갑자기 나와요. 삼국사기에 보면 나오죠. 삼국지사에도 나오고. 동부여는 뭐야? 이 동명의 뒤를 이은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삼국사기에 보면 부여왕 헤브루에게 재상 이란불이 하늘의 명이라고 하며 가서본 갈사나로 나라를 옮길 것을 권했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아람불의 꿈에 천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 그 아들이 나라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저쪽 갈사나로 가서본으로 가라. 그럼 거기도 사람 살만한 데다. 그러니까 글로 가라. 그리고 여기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한테 자리를 내줘라 이래요. 삼국사랑끼랑 삼국사를 합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도 모르는 해모수가 떨렁 도읍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헤브루가 이제 동부여로 그러니까 헤브루가 왕일 때 아람불이 그런 꿈을 꿨고 아람불이 헤브루한테 지금 여기 누구 온대요. 천재 아들이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야 돼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해모수가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헤브루가 가서 세운 나라가 동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루가 죽자 그 뒤를 금화왕이 이겼어요. 금화왕 때 고주몽 엄마인 유아 부인이 동부여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고주몽을 낳는 거예요. 문제는 재상 아람불이 헤브루한테 이사를 가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모수가 도읍을 해갖고 아들을 또 낳았는데 이름을 헤브루라고 죠. 헤브루가 또 나와? 좀 헷갈려. 근데 뭐 헷갈릴 거 없어요. 뒤에 나오니까 거기까지만 또 기억해 두시고. 근데 단재 신채호는 여구에서 동부여가 옥조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소리냐? 저 가서본하고 제가 갈사나라고 이렇게 단재 신채호께서는 가서본은 이게 불교 용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국유사를 쓸 때 이렇게 중일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원래는 갈사나다. 그리고 그 갈사나는 옥조다. 옥조는 숲이라는 뜻인데 만주어로 이게 옥조가 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 동부여가 옥조고 북동부여가 북옥조, 남동부여가 남옥조인데 옥조랑 동부여를 같은 것인 줄 모르고 막 역사가들이 제 마음대로 막 옥조, 동부여 막 적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서본이 불교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이가 뭐 그거 하나 갖고도 그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은 이제 북부여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여는 임술년 4월 8일에 천재가 5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홀승골성에 내려와 도읍하여 국호를 북부여라 하고 자신을 해모수라 칭했습니다. 내 이름은 해모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 헤브루가 동부여로 가고 동명제가 북부여를 이루나
졸본주의 도부요? 졸본부요. 이상해요. 아들이 또 해모수 아들이 헤브루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동명제의 아들인 헤브루가 동부요로 갔어요. 그 동부요가 북부요를 이어 일어나 졸본주의 도읍하고 졸본부요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명제는 누구냐? 그거는 고주몽이죠. 아까 말한 동명은 부여예요. 부여의 동명. 그럼 왜 또 동명이 또 나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명은 신성한 존재를 의미하는 보통 명사다. 그래서 고주몽도 동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동명제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무슨 중요해. 단군이 전에도 처음에 단군이 그 직위를 뜻하는 보통 명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동명성왕, 동명제. 야, 이게 그럼 뭐 부여도 동명왕이고 저 고구려 동명제? 예. 신성한 존재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 그래서 졸본부여에서 고구려를 세운 게 바로 동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고구려예요. 고구려는 해모수와 정을 통한 하백의 딸 유아가 금화를 만나죠. 왜? 해모수가 자기를 그 취해서 임신을 시켜놓고 나서는 해모수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소리냐면 그 동부여가 생기고 나서 이제 헤브루가 동부여 왕이었잖아요. 왕은 동부여였죠. 헤브루가 세웠으니까. 그러면서 헤브루는 죽고 금화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금화가 가다가 하백의 딸 유아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아. 범상치 않은 여자인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바로 해모수가 나를 임신시키고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는 하백의 딸 유아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알면 나는 뭐 이건 끝이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애기마저 다 죽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렇게 도망온 거다. 나를 좀 걷어서 애기를 좀 낳고 이렇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화가 이 방 안에 가두자 햇빛이 이 여자를 계속 비추면서 이제 임신했으니까 점점 자기를 취해서 임신했다고 자기 입으로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금화가 이 알이 난 게 범상치 않은 것 같아서 알을 돼지 우리에 넣었더니 돼지도 안 먹고 말을 줘도 안 먹고 밟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품어주고 알에서 그래서 알에서 사내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돌려줬더니 그러더니 얘가 활을 잘 쏴서 이름을 주몽이라고 줬어요. 아까도 활을 잘 쐈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여에서도. 그래서 동명, 신성한 의미의 동명. 그래서 동명성왕이라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뭐를 시켰냐면 말 기르는 일을 시켜요. 말 기르는 일을 시키는데 그 대소가 금화의 친자식 중에서 가장 큰 애가 이름이 대소예요. 대소왕. 대소가 아버지 아무래도 쟤 큰일 저지르려니까 쟤 죽입시다. 근데 이 기운을 알아챈 거예요. 고주몽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을 키우는데 아주 진짜 잘 달리고 이런 말은 안 먹여. 그리고 약간 그 뒤 차지의 말을 먹여서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금왕이 그 말은 자기가 갖고 비실비실한 거, 야, 너 수고했다, 이거 너 가져라. 그래 주어요. 사실 그게 명마야. 그러니까 고주몽이 이제 그 말을 잘 그렇게 돌보다가 아, 이때쯤 나를 죽이겠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제 부분노도 데리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제 말이 협보를 데려가죠. 오이 말이 협보를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엄사수에 이르자 이게 또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나는 하백의 손자 주몽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를 건너게 물고기들은 다리를 놓아라. 그래서 다리를 놓고 쫙 해서 그 강을 건너고 햇빛을 받고 태어났다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왕이 될 때 성을 고시라고 바꿉니다. 당군은 원래 해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해가 갑신년이에요. 고주몽이 건국하는 갑신년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리고 부여는 임술년, 북부여는 임술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래서 고주몽이 건국한 해를 기원전 37년이라고 하는데 217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북부여가 건국된 임술년은 기원전 59년인데 그게 아니라 기원전 239년이 되는 거죠. 자, 건국설화를 이렇게 탁 보고 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야, 이거는 뭐
그러면 완전히 자기들끼리 그냥 야 거기 내 땅이니까 절로 가. 거기 내 땅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위치가 어디냐 도대체. 단재 신청서는 그 북부여가 세워진 그거를 거기를 바로 동부여가 그러니까 처음에 있다가 이사 가서 북부여가 들어선 자리를 하얼빈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요. 하얼빈. 그리고 여기에서 훈춘으로 갔다 그러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재 신청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또 다른 사학자들은 아니다. 장춘에 있었다. 그러다가 강릉으로 갔다. 이건 좀 이상해. 강릉으로 간 건, 그쵸? 왜 이상하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그럼 기원전 37년에 어디서 생겼는데? 근데 전부 환인에서 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환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4년경에 기원 후. 그래? 이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생겼어. 그렇죠? 그리고 기원전 59년에 북부여가 여기에 들어서요. 여기 원래 부여가 있던 건데 동부여, 부여가 있어서니까 동부여가 일로 이사를 갔겠죠? 근데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랑 전쟁을 했어요. 그렇죠? 번조선이? 그럼 망했어. 고조선이.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 신조선이 있던 자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기 요하 서쪽 요쪽으로 여기가 이제 그 번조선이 있던 자리고 여기는 막조선이 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가 신조선까지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고구려가 안 생겼으니까. 부여만 있으니까. 근데 부여는 못 망한 거야. 부여는 여기 하얼빈이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 한나라가 신조선을 멸망시키고 여길 다 차지했으니까 한사군을 여기다 만든 거예요. 현도군, 임등군, 낙랑군, 진봉군. 그런데 보세요. 기원전 59년에 북부여가 동부여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 사학자들은 북부여가 동부여로 이사를 했는데 강릉이라 그래. 그러면 기원전 108년에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물론 이제 임등군은 중간에 없어졌지만 현도군은 비리비리하지만 아이가 끝까지 남아있어요. 400년까지. 그러면 장춘에서 현도군을 가로질러서 일로 옮겼어요. 그것도 안 맞아요. 그렇죠? 말이 안 돼. 둘째, 자 신채호 선생님 말대로 하얼빈에서 훈춘으로 갔다. 아니면 장춘에서 뭐 일로 갔다. 이거 한사군인데 거기 지나가냐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어떻게 여기 한나라가 부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부여는 신조선에서 독립이라면 독립이고 신조선에서 소국으로 하면 부여는 여기 있는 건데 그럼 여기가 한나라가 갖고 있어야 돼요. 한나라가 여기까지 다 지배를 해야 돼. 어떻게 막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다 기원전 59년에 나라를 세웠다가 이게 또 일로 갔다가 아니면 여기서 있다가 일로 갔다가 이게 뭐 남이 나라 땅에서 그것도 지배국에서 지배당하는 민족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자 고구려는 또 어때? 기원전 37년에 여기다 세웠다가 여기로 또 가는 거야. 국내성으로. 이것도 웃기는 거죠. 기원전 108년에 세운 나라를 갖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거기 남의 나라가 지배하는데 그래? 야 그럼 그게 아니고 이때 여기를 부여가 지배를 했나? 부여가 여기 머무른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왔나? 부여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한나라는 여기인데 한사군을 여기다 둘 수가 없죠. 어떻게 가운데 다른 나라를 두고 거기다가 자기네 후방 파견대를 둬요. 뭐 얘들은 연락을 이 바다 건너서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사군이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기원전 108년에 뭐 이렇게 했다? 그리고 37년에 날아가서 이 엄청난 쉽게 말하면 자기 모순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한나라가 요하 서쪽에 있었다면 그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삼국시대 220년부터 280년까지 한국시대거든요. 그리고 진나라는 265, 420 그리고 5, 16국 시대까지 하나의 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특히 5, 16국 시대는
소나게나 잘났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게 되죠. 하지만 여기 있었다? 그럼 한 나라가 220년에 망하는 것과 동시에 낙랑군도 망해야지 낙랑군이 어떻게 313년까지 존재를 해요? 그거 못하죠. 그러면 모국이 없는데 파견되는 존재를 해? 그게 말이 됩니까? 모국은 무슨 A인부대, 프랑스 A인부대도 아니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여 건국이 기원전 59년이면 108년에서 49년 만이에요. 108년이면 기원전 108년에서 북부여가 59년에 건국을 했으면 그 49년 만에 북부여를 여기 후춘으로 보내고 아니면 장춘에서 이 가로질러서 한상으로 가로질러서 강릉으로 보내고 거기에 동부여를 글로 보내고 새로운 북부여가 들어선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나라가 만주는 그냥 만주는 뭐 아무나 살아. 나 그냥 여기 저기 갖고 여기다가 그냥 한상호만 설치할래. 이렇게 했을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 요양이 가장 중요한 요지라는 거는 고구려 시대든 전 그 역사를 거쳐서 요양이 그렇게 중요한 지대였어요. 보시다시피 요와 바로 앞에 있고 뭐 교통 요지고 우리 한반도에 들어가는 길이자 넘어다니는 길이고 그리고 여러분 간도 얘기 지난번에 제가 해드렸지만 이 남쪽은요 만주 이 남쪽은 파란색으로 되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남쪽은 비옥한 땅이라 뭐 이렇게 무주공산으로 놀리고 그러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나중에 간도 우리가 대한제국 때 이범민 장군이 가서 간도 세금도 걷고 그러던 데잖아요. 여기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그러면 한 나라가 포기를 그냥 던져놨다?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건국 설화에 의한 고구려 건국연대는 그렇게 되면 고구려 건국연대는 엄청난 의무점을 갖는 거예요. 왜? 아니 한 나라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나중에 고구려가 건국됐는데 지들 마음대로 막 부여가 막 일로 왔다 갔다 해고 고구려가 여기서 일로 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건국된 게 아니냐 그런 의문점을 낳는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삼국지 유서 동의전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는 진국의 맹주인 마한의 속국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제가 마한의 54개국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백제가 그 마한을 통일을 시키는 건데 그리고 원조가 고구려부터 함께 온 백제 주민의 집단은 진국의 북변으로 추정되는 예성강 일대에 머무르게 됩니다. 북한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예성강이 이제 이게 예성강이 북한학자에서 주장이라는 게 아니라 예성강 여기가 그 마한의 북변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성강을 이렇게 일부러 지도를 넣은 이유는 저도 솔직히 예성강 그러면 좀 생소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임진강하고 대동강 중간에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차피 예성강은 강화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마한의 북변이라고 북한학자들은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북쪽 방어를 한 거예요. 왜 옛날에 소국들이 그냥 이렇게 자치권을 줬냐? 방어권이에요, 그거는. 처음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군사 방어권을 중앙정부에서 꽉 쥐고 있으면 지금처럼 교통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차로 저저저저 가는 게 아닌데 저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대처 능력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어권을 그 각 소국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각 소국이 방어권을 갖고 있으면 훨씬 쉽잖아요. 대처하기가. 그래서 일단 방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백제는 맨 꼭대기, 거기가 북변이라고 그런 이유는 거기다 방어권을 줬을 거예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왜? 백제가 누구랑 친해요? 고구려랑 친하잖아요. 현재. 그쵸? 아, 고구려, 고주몽, 비록 양부지만 고주몽 그 배달한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번 그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소선호가 그 우태의 아이인 비류하고 온조를 데리고 고주몽한테 다 시집을 갔다? 그래서 소선호가 셋이서 내려왔다? 이거는 그때만 해도 고구려도 모계 사회가 아직 크게 군림하고 있을 때다. 그러니까 꼭 부계 사회만이 아닐 때다.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더더욱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계 사회인 소선호가 뭐 이랬던 저랬던 고주몽 부인이니까 그러면 고구려 태자인 유리
또 배다른 동생들이잖아요. 원조랑 비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쪽을 맞는 게 좋겠다 싶어서 북쪽을 맡겼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확실한 건 아니고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백제가 거기를 맡고 그 당시 신라는 아직 건국 전이었어요. 삼국 그 싹이나 어디나 신라 얘기는 나오질 않습니다.